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테슬라 월가의 속보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반등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1.63, 64, 나스닥은 플러스 1.03, S&P 500은 플러스 1.11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시장이 깊은 조정을 보였잖아요. 조정의 원인은 AI 거품론이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자, 그 거품론을 잠재우는 무너지지 않는 반등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자,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1분기 재반등 우려를 딛고 다시금 2% 목표를 향해 저감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고요. 전일 미국 경제가 2분기에 다시 바운스백했다는 GDP 보고서가 새로 새삼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이 하반기 우려를 덜게 된 것입니다. 자, 상반기에 너무 높게 형성된 빅테크 기술주 일부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오히려 그동안 소외됐던 우량주들의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는 다우존스 편입 종목 가운데 전통 화학주죠. 3M이 무려 21% 급등하면서 분위기를 주도했고요. 하루 상승폭으로는 1972년 이후 52년 만에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자, 3M은 이날 실적을 내놨는데요. 2분기 조정 순이익이 주당 1.93달러 기록해 자, 월가가 추정한 주당 1.68달러를 훨씬 넘어섰고요.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과도한 매도로 투심이 예상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목요일 GDP의 보고서와 경제적 회복력으로 인해 연준이 확실히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견해가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늘은 온건한 PC 물가지수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시장을 벼랑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날 러셀 2000 지수는 다시 2% 안팎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교체 매매 수요를 증명했고요. 특히 산업재와 자재 관련 주식이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까지 이끌었습니다. 이번 주 자, 빅테크 기술주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던 메타와 마소가 각각 2%, 1% 반등했고요. 엔비디아와 애플도 강보합세를 유지하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광고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얻는 알파벳은 이날도 1% 가까이 하락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연준이 물가 상승률의 근거 기준으로 삼는 PC 물가지수가 6월에도 하락세를 지속됐습니다. 1분기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2분기까지 다시금 저감되는 모습을 보여온 물가가 안정세를 찾았다는 평가인데요. 자, 오늘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지난 6월에 헤드라인 PC가 전년비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월에 비해 0.1% 하락했다고 밝혔고요. PC는 지난 5개월간 2%, 2.5%, 2월은 2.5%, 3월은 2.7%, 4월은 2.7%, 5월은 2.6%, 6월은 2.5%를 기록해 재상승했다가 다시 우하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곧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는 전월비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세를 기록했고요. 두 수치 모두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금리 정책을 조율하는 연준 위원들은 가스와 식료품 가격이 다른 항목보다 더 많이 변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 추세를 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PC를 기준으로 삼고 있죠. 자,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선물시장 트레이더들은 이날 9월은 물론 11월과 12월에도 연준이 금리를 25bp씩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오니 자산운용의 켄 마오니는 숫자는 점점 더 온건해지고 있다면서 주택과 부동산에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연준은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영화 빅쇼트로 유명한 스티브 아이즈만은 최근 기술주 급락은 근본적인 경쟁력 악화보다는 투자자들의 감정에 의해 주도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작은 실적 미스에도 투자자들이 과한 반응을 나타냈다는 지적입니다. 자, 아이즈먼은 순환면은 어쩌면 항상 폭력적이라면서 항상 모든 사람이 이유를 모른 채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어 그런 매도세는 사실 근본적인 궤도의 수정은 아니다면서 그냥 투자자들이 갖는 심리적 회전과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노이버그 범원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맡고 있는 아이즈먼은 현재 상태에서
경제 전반에 걸쳐 우려할 만한 점은 없다고 말했고요. 그는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부정적인 데이터 포인트는 소비자 지출이 약간은 둔화된 것 같고 연체율이 약간 증가했다는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연준이 금리 정책에 중시하는 또 하나의 지표가 있죠. 바로 PC, 오늘 발표했던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가격 지수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PC 가격 지수가 둔화함에 따라 연준이 9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시, 아니 100만% 확실시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이죠.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6월 PC의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6월 PC 가격 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를 기록했습니다. 또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의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을 했고요. 대표 지수와 근원 지수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PC의 가격 지수 상승률은 전월 2.5%에서 3월과 4월 2.7%로 올랐고요. 5월은 2.6%, 6월은 2.5%로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지난 5월에 0.0%로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는데요. 6월에도 0.1% 머물렀습니다. 자, 6월의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3% 증가해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는데요. PC 가격 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연준은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 대신에 PC 가격지수를 더 중시하는데요. 소비자 행태 변화를 반영하는 PC의 가격지수가 CPI보다 더 정확한 물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날 PC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월가 안팎에서는 연준이 다음 주 열리는 7월 연방공개시장 즉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24일 경기 침체 위험이 커졌다면서 고금리 장기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견해를 바꿔 연준이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TD증권의 켄나디 골드머그 채권 전략가는 6월 PC 보고서는 9월 금리 인하 전망에 부합한다고 진단을 했고요.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PC 발표 후에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처방약 가격 상한제 실시라든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임대료 부담 등 미국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공화당 의원들은 초고액 자산가 감세와 수입품 관세 부과를 통한 인플레이션을 재점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바이든 할아버지 마지막까지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은 미주노래 공부방 광고 보이시죠? 자, 지금 시즌 5 광고로 공부방이 모집 중에 있는데요. 이 영상 하단에 보면 자, 카카오 지원방이 보이시죠? 똑똑하고 들어가셔가지고 공부방 지원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시는데 우주여행 멤버십 이상 가입자의 하나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 WINT, BFE 자, 오늘 급등했죠. 182%, 100%, 막 장중에는 200%까지 갔었는데 이런 종목을 저희가 어저께 정확하게 게시판에 남겨드렸고 오늘 굉장히 많은 미주노 가족분들이 이 종목을 사냥함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제 미주노 공부방에 들어오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를 장악한 구글의 검색창이 이젠 태물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오픈 AI의 등장인데요. 과연 여러분 손바뀜이 일어날지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9월의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거고 9월의 금리 인하를 차라리 25bp가 아니라 50bp 한꺼번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파격 할인까지 했지만 중국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5위까지 밀려나고 있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애플 그러면 안 되는데, 응?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 책임자가 민주적 인공지능이 권위주의적 AI를 이겨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텐데요. 자, 여러분,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직후 민주당을 향해서 본물처럼 정치 후원금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과연 해리스는 민주당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파리올림픽 개막했죠? 근데 시작부터 좀 삐걱삐걱됩니다. 선수단을 태운 버스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지를 않는가. 그쵸? 좀 심각하죠? 거기다가 오늘, 자, 괴사에서 대한민국을 소개할 때 북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말 약소국의 서러움도 아니고 참 어찌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저희 미주널에서 자, 주말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영상들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주말에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테슬라 물리신 분들 많이 고민되시죠? 자, 여러분, 저희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눌러주시면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